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댓글 소통하겠습니다. 댓글 해봐야 까꿍님이 주로 달았으니까 까꿍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까꿍님하고 커브메탈님 두 분만 달았지요. 자, 까꿍님, 날이 무척 덥네요. 휴일 만난 거 드시고요. 야간에 샀어야 했나봐요. 그냥 폭등했네요. 놓친 것 같은. 오늘 내리갔지요. 지금은 이 주가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이죠. 이 수렴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조정장이다 보니까 조정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내일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급등 급락을 갖다가 거듭하고 있지요. 5일선 쪽에서 공방을 하다가 뚫으려고 노력하다가 못 뚫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더 내릴지 안 내릴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쯤에서 거의 마무리 되지 않을까. 내려가더라도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그렇죠.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이걸 못 뚫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고 보고 있는데 또 모르죠. 뚫릴란지. 우리나라는 5월달에 요거보다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저점보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서 위에서 놀다가 내려오지 않을까. 5월 10일 날이 이제 취임식이죠.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틀 있다가 취임식을 하니까 이틀 안에는 이제 위축 방향으로 가겠지요. 그러면 이제 취임 전에는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월요일 날 밑으로 더 빠지지 않으면은 빠지더라도 화요일부터는 위로 올라가야 정상이겠지요.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선물로 보게 되면은 오늘 개파락을 했지요. 선물도 21선을 뚫지 못하고 뚫으려고 시도만 서너 번 하다가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이 저점을 뚫겠냐? 선물로 볼 때는 저점을 지지받은 것 같지요. 저점을 찍고 반등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락이 조정을 받고 수렴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여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걸로 내 눈에는 보이는데 또 모르죠. 이거 뚫고 내려갈란지. 지금 러시아 핵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데 지금 당장 쓰지는 않겠죠. 어쨌거나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나면은 5월달, 6월달 한두 달 정도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의 방향은 하방이다 고 생각을 하는데 하방인 와중에 이 조정을 받고 나서 재차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큼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나는 올라갈 거라 생각한다. 강하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강한 상승이 있을까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강한 상승이 일어나니까 밀리죠. 이래 강한 상승이 일어나면은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은 윗방향으로 가는 거다 하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위로 강하게 가는 것 같은데 조정을 받고 결국 21선을 못 뚫고 다시 밀렸지요. 그래서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인가 아니면은 이 쓰리바닥을 잡고 이제 위로 올라가기 위한 조정인가 싶은데 나는 일단 위쪽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등락순위를 이래 보면은 상한가가 3개가 나왔지요. 상한가가 3개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하락을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빠진 게 17.97, 약 18%, 16, 7% 정도 빠진 게 답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THQ 뭔지 모르겠는데 코스닥 통신장비, 부산주공 코스피, GL팜텍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닥 하나 하고 코스닥 2개, 코스피 1개, 한 종목 이렇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몇 개 말고는 나머지 상승들은 10% 이하로 좀 약하지요. 약하지만은 종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종합이 코스닥은 아침 저점을 뚫었지요. 저점을 뚫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하한가보다는 하한가는 안 나왔고 상한가가 나왔다 하는 거는 그래도 방향은 위쪽 방향이 아닌가 하고 짐작을 하게끔 만듭니다. 요즘은 짐작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그래도 굳이 이 추측을 해라 그러면 난 윗방향인 것 같다 하고 보는 거지요. 자, 그리고 매수 준비를 해야 되겠나고 하는데 글쎄요, 뭐 자신 있는 사람 들어가시고 뭐 조금은 들어가도 되는데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은 뭐 가진 사람은 주식을 트는 게 맞겠지요. 나도 보니까 뭐 들고 있는 게 상한가 왔길래 뭐 털었습니다. 한 주 들고 있었는데 한 주 들고 좀 더 빠지면 더 살라 했는데 뭐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털었습니다. 물량이 좀 많아진 다음에 올라야 되는데 물량을 갖다가 한 주만 들고 있었는데 제대로 빠지도 안 하고 물량을 갖다가 제대로 채우도 안 하고 그 상한가 갔길래 그냥 한 주만 팔았습니다. 커브 메탈렘 1패는 주문 실수로 1패를 했다네요. 연승을 계속 하다가 이때 5월달에 21승 1패를 했다고 뭐 달았는데 뭐 1패의 원인이 이 주문 에러로 뭐 그랬다. 주문 에러도 뭐 결국 실력이고 뭐 실력이죠. 주문 에러로 수익 나는 거는 운이고 뭐 손실 나는 거는 실력이죠. 정신을 안 차리고 하면은 뭐 그래 되죠. 대신에 한 번에 이 주문 버튼 누를 때 잘게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야 주문 에러가 나오더라도 타격이 좀 적게 입을 수 있습니다. 주문 에러는 항상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덩어리로 자꾸 주문을 내는 버릇을 들이면은 주문 에러가 나올 때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적게 먹고 오래 버틸려면은 잘게 쪼개서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요 까꿍님이 커브 메탈님처럼 계속 연승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자 이제 커브 메탈님 말고 까꿍님 얘기를 하죠. 자 까꿍님은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 커브 까꿍님이 하는 게 옵션만 하시죠. 옵션만 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참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수익 내기 어렵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거 맞추고 조정받는다고 들고 있으면은 이 가격이 이 가격보다 더 낮거든요. 매수는. 그래서 이 가격을 방향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내려오게 되면은 어찌 됩니까? 손실이 굉장히 커지지요. 그래서 승률을 높이려면은 매수로 연속 백승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뭐 불가능함에 도전해 보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뭐 할 수 없는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기법으로서 백연승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절대까지는 아닌데 거의 못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더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커브 메탈이나 내나 시스템 없이 매매하잖아요. 파생을.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매매를 하는데 백연승을 하겠다. 매수로서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지요. 연승을 하려면 매도를 하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매도를 쳤으면은 자 내가 여기서 매도를 쳤다 내려간다 판단을 하고 매도를 쳤다 물렸다 이틀 올랐지요. 물렸다 한 번 더 가면은 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여기서 밑에 빠졌잖아요. 며칠 이렇게 이 몸통 안에서 횡보하다가 빠졌지요. 이래 빠지면은 올라간 것의 절반밖에 안 빠졌지만은 수익으로 돌아서거든요. 매도는 수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은 매도로서
이 시장을 대응하면은 방향을 맞추면은 매도로서 대응하면은 백연성이 가능합니다. 백연성을 하게 되면은 뭐 레버리지를 얼마나 가져가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그 점검이죠. 점검을 얼마나 가져가냐에 달라지지만은 뭐 백연성 매일 할 수는 없을 거니까 백연성 하는데 한 100일 뭐 100일이 걸릴지 뭐 한 300일에서 500일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백연성을 한다면은 한 1년 정도는 걸리겠죠.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건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만에 백연성을 하면은 대략 뭐 한 100배에서 500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와중에 어, 이런 충격 파동이 온다고 볼 때 일부 자산을 매수로 걸어 놓게 되면은 수익을 그거는 많이 낼 수 있겠죠. 별도로 보너스로 그렇게 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따라서 백연성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은 시장은 잘 보시니까 방향을 잘 보시니까 어, 매도로서 대응을 하면은 가능하다. 행사가를 어떤 걸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거는 알아서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연성을 하고 싶다니까 백연성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올라가다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쭉 가버리면은 쭉 가면은 문제가 좀 생기죠.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 그렇지 않으면은 뭐 대충 수익으로 들어오지요. 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뭐 옵션을 갖다가 십수년을 하셨는데 뭐 모를 리는 없으실 거고 알고 계시는데 뭐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350 일봉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올랐지요. 올랐는데 내가 매수를 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내가 사가 매수를 했다. 수익이 났지요. 지금 350을 클릭을 했는데 뭐 350을 하든 다른 걸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360을 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350도 마찬가지고 350을 뭐 2.9 이런 거는 3.0 이런 건 살 가능성이 없겠지요. 보통 한 1.5나 2 정도를 많이 사니까 355를 보면은 뭐 한 1.5 정도 되네요. 1.5를 샀다. 근데 뭐 0.49까지 갔다. 이 정도 짱대 양봉이 나오면 내일 팔아야지 하면은 다음날 밑으로 시작을 하지요. 여기서 샀다가 이때 만약에 팔았다면은 3배가 났지요. 200%를 먹은 겁니다. 1.5에서 4.5가 됐으니까 200%를 먹었지요. 200%를 이렇게 먹는데 내가 매도를 쳤는데 더 내려간다고 보고 매도를 쳤는데 물렸다. 물리면은 매도를 쳤는데 3일 만에 300% 200%가 더 날아간 겁니다. 증거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이거를 못 견디고 반대 매매 나가면은 그 뒤에 며칠만 더 버티면은 수익으로 돌아서는데 반대 매매 날아가고 난 뒤에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이 버틸 증거금만 있었으면은 수익이 나는 건데 손실로 돌아섰죠. 선물 지수를 보면은 올랐다가 반밖에 조정 안 받았는데 영업일 하루 이틀 사흘 날 영업일 4일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네이키드 매도를 하게 되면 이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기기 더 수월하지요. 대신에 이렇게 3배 날 때 3배 못 먹지요. 내가 반대로 잡았다 이러면은 올라간다 생각하면 풋을 잡아야 되겠죠. 풋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40세를 잡았다 이러면은 여기가 뭐 대략 한 내가 4.0이나 잡았다 칩시다. 4.0에 잡으면은 뭐 이틀 만에 뭐 1.0좀 내려왔지요. 그러면은 3.0만큼 먹은 겁니다. 3.0만큼. 4.5에 잡으면 3.5 정도 먹은 거지요. 전거금 생각하면은 퍼센타지가 나오겠지요.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반등이 들어왔을 때, 바닥을 잡고 반등이 들어왔을 때 반만큼 날아가냐? 안 날아가지요. 바닥 대비 거의 뭐 2배 가까이 반등을 했지만은 내가 매도 친 거에 저 밑에 와 있지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연승을 하려면은 매도를 치는 게 맞습니다. 매도 기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큰 수익을 짧은 기간에 내지는 못하지요. 근데 길게 보면은 연승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승을 하는 게 이거는 정거금 싸움이기 때문에 정거금을 어떤 걸 잡고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매도가 가능하면은 연승을 하고 싶으면 매도를 하세요. 한 100연승만 하게 되면은 매도도 매수로 크게 먹은 거 못지않게 자금이 불어납니다. 대신에 시장에 좀 시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요. 자, 그러면은 매도 연승을 하고 싶다 하니까 연승을 하려면은 네이키드 매수보다는 네이키드 매도를 하시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매도가 위험하다던데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매수가 더 위험합니다. 매수를 치는 사람이 매도를 치는 사람보다 자금이 깡통 날 가능성이 시간이 더 빠릅니다. 이 방향을 갖다가 잘 못 보고 나는 변동성 무시하고 세타값만 먹겠다 하면은 시간만 버티면 되고, 변동성을 먹겠다 그러면은 이 방향과 반대 방향성을 먹겠다 이러면 방향과 반대로 잡아서 매도를 치면은 세타 값과 방향성을 함께 먹게 되죠. 델타와 세타를 함께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유리하다. 뭐 처음에 수십 배 버는 걸 보고 매수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는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위클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죠. 근데 위클리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만에 100배도 나고 하루 만에 100배도 나잖아요. 어마어마하지요. 당일에 100배도 납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그 정도로 역동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과거에는 그래 움직일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위클리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그래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승을 하고 싶으면은 매도를 하시라 하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